흑백 사진 속에서 꺼내온 듯한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좁디 좁은 골목길, 한쪽에는 벽돌담이 늘어서 있고 다른 한쪽에는 군데군데 허물어진 담벼락 사이로 푸른 담쟁이가 엉켜 자라던 모습. 지금의 화려한 도시 풍경과는 달리 1970년대의 골목길은 소박하면서도 삶의 향기가 가득한 무대였습니다. 그 길 위에서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마루 끝에 걸터앉아 이웃과 안부를 나누곤 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오가는 발자국 소리, 밥 짓는 냄새, 가끔은 들려오던 라디오 음악이 뒤섞여 하나의 풍경이 되었죠. 그것은 단순한 생활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따뜻한 공동체의 기억이었습니다. 이제는 아파트 단지와 대형 건물들 속에서 사라져버린 그 골목길,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곳의 기억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해질녘까지 놀다 엄마의 부르는 목소리에 아쉬움 가득한 발걸음을 옮기던 순간, 장독대 뒤에 숨어 술래잡기를 하던 설레는 웃음, 옆집 아주머니가 갓 부쳐낸 전을 종이 위에 올려 맛 좀 봐라 하며 건네던 따뜻한 손길, 모두가 서로의 삶을 조금씩 나누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 골목길에는 단순한 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놀이터였고 어른들의 사랑방이었으며 우리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었던 작은 세상이었습니다. 한 장의 오래된 흑백 사진을 바라보듯 우리는 그 시절을 다시 떠올려 보려 합니다. 골목마다 깃든 따스한 온기, 그리고 사소하지만 잊히지 않는 추억들.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해가 지면 집집마다 새어나오던 전등 불빛이 마치 별처럼 골목길을 밝혀주던 순간에, 어두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조심히 가라하고 불러주던 이웃의 목소리를,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던 공동체의 힘을, 그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삶의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문득 마음이 지칠 때면 따뜻한 위로로 다가올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것은 골목길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삶을 나누고 웃음을 나누고 때론 슬픔까지 함께 나누던 삶의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펼쳐진 수많은 순간들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골목길로 다시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먼지 낀 구두 한 켤레, 손때 묻은 고무줄, 빛, 바랜 라디오 소리까지 하나하나 꺼내보며 우리가 잊고 있던 마음의 고향을 되찾아가려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속에서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골목길의 추억을 꺼내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추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여정은 단순히 과거 회상이 아니라 우리 안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불러내는 시간입니다. 이제 그 시절의 골목길로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1970년대의 골목길은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생활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당시의 도시 풍경은 지금처럼 반듯한 도로와 고층 건물이 줄지어 서 있지 않았습니다. 시멘트로 포장되지 않은 흙길 위에는 빗물이 고여 작은 웅덩이가 생겼고, 비가 오면 아이들은 그 웅덩이를 발로 차며 놀곤 했습니다. 신발이 젖어 흙탕물이 튀어도 개의치 않았지요. 오히려 그것이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모험 같았습니다. 골목길은 집과 집을 이어주는 통로이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였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들려오는 밥 짓는 냄새는 온 동네 사람들의 하루를 잇는 신호였고, 저녁 무렵이 되면 아이들을 불러들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메아리 치듯 울려 퍼졌습니다. 작은 길이었지만 그 길 위에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피어나고 서로 얽혀 들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누구네 집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놓인 대야에 물을 함께 길어 나르고, 설날이 되면 떡국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아이들은 자연스레 이웃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처럼 문을 꼭 잠그지 않아도 괜찮았고,
마당에 걸어둔 빨래를 누가 가져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던 시절. 그것이 70년대 골목길의 풍경이었습니다. 그 골목길에는 경쟁보다 나눔이, 고독보다 온기가, 그리고 낯설보다 친근함이 먼저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가장 먼저 골목길을 채우던 것은 아이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손에는 책가방 대신 보자기나 천으로 만든 주머니를 들고 학교에 가는 길목에서 서로 장난을 치며 웃음소리를 남겼습니다. 교과서 사이에 몰래 숨겨둔 딱지와 구슬, 쉬는 시간마다 꺼내 놀던 고무줄이 그들의 세계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다시 그 골목길이 진짜 놀이터가 되었지요. 말뚝박기, 숨바꼭질, 공기놀이, 구슬치기. 단순하지만 결코 지루하지 않았던 놀이들. 아이들은 흙바닥에 무릎을 긁히고 손에 작은 상처가 나도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처 위에 불어넣어주던 친구의 따뜻한 숨결은 지금의 고급 장난감보다 훨씬 값진 위로였습니다. 어른들도 골목길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에 다녀온 어머니들은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에 서서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무가 참 싸더라, 김장할 때 같이 하면 어때? 이런 대화가 오가며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서로의 짐은 덜어졌습니다. 아버지들은 퇴근길에 이웃과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며 하루의 고단함을 풀어내곤 했습니다. 그 작은 잔 속에는 노동의 땀방울과 동시에 서로를 향한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골목길은 단순히 일상의 무대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이름의 따뜻한 울타리였습니다. 지금은 휴대폰으로 쉽게 안부를 전할 수 있지만 그때는 마주 앉아 웃고 떠드는 순간이 곧 안부였습니다. 때로는 이웃끼리 다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끼리 싸움이 나면 어머니들이 달려나와 서로 얼굴을 붉히기도 했지요. 그러나 해가 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 반찬을 나누고 웃으며 화해하는 것이 골목길의 또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갈등은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웃이 아닌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장면은 골목길에서 들려오던 소리들입니다. 이른 아침 신문 배달원의 자전거 바퀴가 돌고 엿장수의 딱딱 소리, 아이스크림 장수의 종소리가 하루의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소리만 들리면 눈을 반짝이며 뛰쳐나왔습니다. 집집마다 돈이 많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한 아이가 사오면 모두가 한 입씩 나누어 먹는 게 당연했습니다. 달콤한 맛보다 함께 먹는 순간이 더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골목길은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모기향 연기가 담장을 넘어 퍼졌고 아이들은 부채 하나로 더위를 이겨내며 놀았습니다. 겨울이면 눈이 소복이 쌓여 작은 언덕이 생기고 아이들은 신나게 눈싸움을 했습니다. 손이 시려워 울음을 터뜨려도 친구들이 눈덩이를 굴리며 함께 웃어주면 금세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렇게 골목길은 우리의 어린 시절을 온전히 품어주던 그릇이었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그 안에는 환한 웃음과 따뜻한 정, 그리고 서로를 잇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그곳은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풍경이 있습니다. 골목길에서의 하루는 언제나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작은 길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저 소소한 에피소드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삶의 지혜와 사람들의 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면 아이들 사이에서 작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구슬치기에서 누가 반칙을 했느냐, 딱지의 주인이 누구냐를 두고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지요. 한쪽에서는 울음이 터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억울하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면 골목 어귀에서 불러주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금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는 그 한마디가 아이들 사이의 모든 감정을 녹여내곤 했습니다. 이웃 간의 정을 보여주는 장면들도 많았습니다. 여름 장마철이면 골목길은 금세 물이 불어나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지만 동시에 어른들에게는 골칫덩이가 되었습니다. 물이 차올라 방 안까지 스며들면 이웃들은 함께 삽을 들고 물기를 트고 집안의 가재도구를 옮겨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일처럼 나서주는 이웃들의 손길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이 되면 골목길은 또 다른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떡을 빚고 전을 부치며 풍성한 음식 냄새가 골목 가득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이 집 저 집을 돌며 송편을 얻어먹고 어른들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만큼은 부유함과 가난함의 경계가 사라지고 모두가 한 식구가 되어 나누고 웃었습니다. 가끔은 골목길이 한순간에 비극의 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 집에 불이 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달려나와 양동이에 물을 퍼나르며 불을 껐습니다. 그 집의 슬픔은 곧 골목 전체의 슬픔이었고 다시 일어서야 할 힘은 이웃 모두가 함께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런 장면을 지켜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를 배워갔습니다. 아이들에게 골목길은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꿈을 키우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한 아이는 종이박스를 이어 붙여 만든 가짜 자동차에 앉아 나는 나중에 진짜 버스 기사님이 될 거야 라며 꿈을 이야기했고, 또 다른 아이는 공을 차며 국가대표가 될 거야 라고 외쳤습니다. 비록 낡은 골목길이었지만 그 위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의 상상력은 그 어떤 경기장보다도 크고 넓었습니다. 꿈은 거창한 공간이 아니라 작은 골목길에서도 자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장면은 겨울밤의 풍경입니다. 연탄 불 냄새가 골목길을 가득 메우고 집집마다 새어나오는 전등 불빛이 어두운 길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아이들은 손에 호빵을 들고 따뜻한 김을 후후 불며 먹었고 그 모습만으로도 겨울 추위는 견딜만 했습니다. 때로는 연탄가스를 막기 위해 서로 문을 두드리며 안부를 묻던 이웃들의 세심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생명을 지켜주는 진심 어린 관심이었습니다. 골목길은 삶의 희로애락이 모두 모이는 공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결혼식이 있으면 골목은 곧바로 잔치마당이 되었고 아이들은 흰 쌀밥과 고기를 얻어먹으며 웃었습니다. 반대로 장례가 있으면 온 동네가 함께 모여 조의를 표하고 음식을 나누며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모두 골목길을 통해 공유되던 그 시절, 사람들은 비로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골목길은 그들의 성장 기록장이 되었습니다.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수없이 넘어지며 무릎이 까져도 이웃 형들이 손을 잡아 일으켜주던 기억, 첫사랑의 두근거림을 안고 골목 어귀에서 몰래 마주보던 소녀의 웃음, 시험에 낙방했을 때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라며 위로해주던 친구의 목소리, 모든 순간이 골목길과 얽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세월이 흘러 골목길이 하나 둘 사라질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묘한 상실감이 남았습니다. 삶의 공간이 단순히 변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던 온기가 사라져버린 듯한 허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길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날 아파트 복도에서는 이웃의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70년대의 골목길에서는 이웃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알 수 있었고 서로의 삶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대적 풍경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귀한 기억입니다. 세월은 흘러 70년대의 골목길은 이제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낡은 담벼락 대신 반듯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흙길 대신 시멘트 도로가 자리 잡았습니다. 어릴 적 매일같이 뛰어놀던 공간은 지도 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흔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것은 단순히 공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골목길이 품고 있던 웃음소리, 정겨운 안부, 그리고 서로의 삶을 따뜻하게 이어주던 마음이 함께 희미해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때는 힘들고 가난했는데 왜 그렇게 따뜻했다고 기억하나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난 속에서도 함께 나눌 줄 알았고 부족함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돈과 물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삶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랑을 배웠고 어른들은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눔으로써 고단한 삶을 버텼습니다. 그 시절 골목길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진 삶의 교과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이웃의 이름조차 모르는 채 살아가는 도시의 풍경은 편리함과 효율성 뒤에 숨어있는 고독을 드러냅니다.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는 편리한 공간이 사실은 서로의 마음을 닿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기에 70년대 골목길의 기억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작은 기쁨을 나누며 어려운 순간에는 함께 어깨를 내어주던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될 진짜 자산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건물이 아니라 사라진 골목길의 정신일지도 모릅니다. 그 길에서 배운 따뜻함을 오늘의 삶 속에 다시 불러낸다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한 통의 전화, 작은 미소, 나지막한 안부 인사 하나가 또 다른 골목길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특별한 공간에서가 아니라 마음이 닿는 작은 순간들 속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흙길, 어머니들이 반찬을 나누던 마루, 아버지들이 막걸리 잔을 부딪히며 서로를 위로하던 어둑한 밤. 그 모든 장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꺼내는 순간 우리는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골목길은 사라졌지만 그 길 위에서 나누었던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풍경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을 다시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외롭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골목길의 기억이 있나요? 그 기억을 소중히 꺼내어 누군가와 나누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낼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속 골목길이 다시 빛을 내듯 우리의 기억 속 골목길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한 이 이야기가 따뜻했다면 채널 구독과 댓글로 여러분의 추억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이웃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